사람들은 요즘에 정말 많이 화제되고 있고 화두되고 있는 뭐냐 이거 깜짝아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이 무엇이 다른가, 왜 이걸 폐지해달라 난리가 나고 지금 한참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뭔지를 알아야 뭘 까던지 말던지 이걸 뭐 없애라 바꿔라 하겠죠. 뭔지 일단 한번 알아봅시다. 소년법과 청소년법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9시에 마치고 와서 10시 반에 방송을 하는 이유는 컨트롤-C 컨트롤-V를 열심히 해서 자료를 모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방송하는데 좀 스무스하지, 하다가 끊기고 이러면은 무슨 맛으로 봅니까 그거, 그죠? 열심히 컨트롤-C 컨트롤-V 한 자료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대부분일 텐데 제 구독자 분들이라면 지식인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것 치고는 내 구독자가 너무 없긴 해. 그래도 어쨌든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있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은 기가 막히죠. 항상 윗분들이 뭐 정하는 거 보고 뭐 만들어 놓은 거 보고 목적 기가 막혀. 목적 기가 막히지. 그런 건 기가 막혀. 청소년 보호법은 만 18세 이하로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거나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 지나지 않은 사람을 청소년이라 규정합니다.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그러면은 20살인데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이 법의 보호를 받나? 청소년 보호법? 안았거나잖아. 아닌가? 내 착각인가? 요거 아시는 분들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만약에 20살인데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이거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보호가 아니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제를 받습니까? 요거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못 봤나요? 못 봤나? 그때 제가 언제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 3학년 때 복학생 형님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나이가 21살이었는데 교복 입고 담배를 못 사니 많이 뭐 그런 말을 막 하더라고요. 교복 입고 물론 사는 건 좀 그렇긴 한데 뭐 사니 못 사니 뭐 그러더라고요. 그 형님한테 많이 부탁을 하긴 했는데 못 봤나? 이미 20살이 지나버려서 성년법인가? 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그리고 일단 20살 생일이 지나면 성인이니까,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맞죠? 성인이니까 일단은 뭔가 잘못을 하거나 저지르게 되면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일단은 법의 처벌을 똑바로 받아야겠죠? 맞지?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야 이게 균등하지. 그렇게 되면은 학교 아무데나 대충 다니고 범죄를 일부러 저지를 수도 있는 거니까. 악용하는 사람들이, 그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맞지.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생겨날 거라고. 계획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일단은. 그리고 다음 바로 소년법 들어가겠습니다.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 처분에 관한, 형님 어서오세요,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나 그랬죠. 목적은 기가 막힙니다. 목적은 기가 막혀. 반갑습니다 형님, 어서오세요. 형님 좋아하는 정치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년법과 청소년법. 지금 이제 소년법입니다. 소년법 계속 읽어드리자면 18세 미만의 자는 사형 구형 제한 20년으로 대체. 20년, 그러니까 최대로 이제 때릴 수 있는 법정 구형이, 최대 법정 구형이 20년이라는 소리입니다.
10세 이상, 이런 10세, 미안합니다. 14세 미만은 형벌을 줄 수 없음. 대신에 소년원, 보호처분 등. 부금 아무것도 안 돼. 대충 다운받아서 그래. 보호처분 등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범죄를 진짜 요번에도 좀 문제가 된, 이제 뭐 우리 동네 여중생 폭행 사건이나, 지금 그걸 필두로 지금 폭행 사건이 와장창창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아이들이 이제 갔다 나와도 이제 징역이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년원은 빨간 줄이 안 끄인대요. 제가 알기로는 빨간 줄이 안 끄인대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남아도 말소 된다 그러더라고. 몇 년 지나면 1, 2년인가? 지나면 말소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소년법과 청소년법의 가장 큰 차이는 법에 의한 형벌에서 지켜주느냐,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지켜주느냐, 이 두 가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라고 돼 있네요. 한마디로 따지자면은, 청소년 보호법은, 야, 너 술 먹지마, 너 담배 피지마, 너 술집 가지마, 너 10시 이후로 PC방 가지마, 뭐 이런 기타 등등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재해놓은 걸 말하는 거고, 소년법이란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 얘를 깜빵에 보내긴 좀 그렇다, 형무소에 보내기, 형무소? 구치소에 보내기는 좀 그렇다, 요 부금으로 계속 틀어야겠네. 형무소에 보내기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뭐 보호관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소년원 식으로 해가지고 약하게 해서 처벌을 하겠다. 뭐 일단 그런 거죠. 그리고 일단 다른 나라를 한번 살펴봅시다. 다른 나라. 한국의 소년법은 일단은 지금 많이 청원되고 있습니다. 이걸 폐지해달라고. 일단은 전에도 여러 문제가 많았어요. 솔직히 여러 문제가 많았어. 청소년에 관해서, 청소년 범죄에 관해서 여러 문제가 많았어요. 작게 시작해서 왕따, 학교 폭력, 빵 셔틀, 기타 등등의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자살한 사람도 엄청 많았죠. 자살한 사람도 엄청 많았고, 초등학생들이 자기가 처벌 안 받는다는 걸 안 영특한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근데 심각한 걸 한 거 아니고, 차 안에 있는 동전이나 아니면은 지폐 같은 거 털이, 내비게이션 같은 거를 장무를 쳐봤자 지들이 팔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슈퍼마켓, 편의점 털이 같은 거 하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좀 빨리 보내줘요, 우리 이제 뭐 11살인데 처벌 안 되는 거 알아요, 집에 보내줘요, 약간 그런 식으로 배짱 부리면서 나왔던 그런 범죄 등등이 있었죠. 아주 옛날 일인데 제가 옛날에 본 것 같아요, 그거를 TV에서. 보자. 소년법을 일단은 간단하게 간추리자면, 19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를 성인보다 많이 혈압 터지죠. 이거 솔직히 초딩이 마음 먹고 덤벼들면은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존재가 초등학생입니다. 다른 취지인데 성인보다 약하게 다룬다는 취지 맞죠? 그런 거 보면 속에 천불나지. 군대 가도 똑같아요. 군대 가도 이등병이 제일 우대받아. 이등병 건드리면 안 돼. 그리고 병장 되면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해. 거의 아저씨 그러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초등학생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봐주고, 쟤는 어리니까 아직 교육을 잘 다 못 받아서 아직 정신이 성숙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만으로 감싸주다 보니까 그런 이제 속에 천불나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죠.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대상인데, 이 소년법의 대상인데, 그 중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녀가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쉽게 말해서 중학생,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죠.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부 보호 사건으로 다룬다. 지금 일반 사건이 아니라. 그 죄를 범할 당시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면, 죄를 범할 당시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16세에 저지르고 3년 동안 안 들키고 있다가 잡혀가도 16세의 나이 때 저질렀던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성인법에서는, 성인법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솔직히 우리 그냥 이제 일반 처벌받는 헌법에서는 솔직히 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네가 몇 년 전에 이제 이런 범죄 저질렀지 라고만 되지,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는데, 소년법에서는 따진다는 겁니다.
18세 미만이면 사형, 무기징역, 이 마땅한 범죄도 15년을 넘길 수가 없다고 하네요. 청소년이 성인이 되기 전에 사람 새끼가 되는 중요한 시기에 잘못을 감싸주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솔직히 그게 맞는 말입니다. 꾸짖을 건 좀 꾸짖어줘야 돼. 맞아. 꾸짖을 건 꾸짖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애가 잘못됐구나 하고 바로 가는 건데, 그래도 바로 안 간다. 그러면은 좀 극약 처방을 하든 강력하게 처방을 해서 좀 막아주는 게 맞는 거죠, 솔직히. 막아주는 게, 맨날 그러잖아. 우리가 가끔 담배 피다 밖에서 걸려도, 야, 뭐 경찰이 와갖고 우리가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의무다라고 해놓고, 담배 피는 건 그렇게 막 길바닥에서 엎드려 뻗쳐 막 개모라 하면서 극약 처방을 하면서 사람 때려갖고 거의 빈사 직전, 거의 진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때려갖고 살인 미수인데, 아, 니들은 청소년이고 특히 이제 소년법에 해당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봐주겠다. 웬만하면 방송에서 욕을 하기 싫은데 이런 주제를 다룰 때가 되면은 항상 거의 욕이 이게 혓바닥 끝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단 취지는 그겁니다. 청소년이 범죄 심리에 안전하게 보호막을 쳐주겠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극약 처방을 해버리면은 어린 심리에 나중에 이제 갔다 나와서, 혹시 소년원이라도 갔다 나와서라도 더 삐뚤어져서 강력 범죄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미 걔네들은 강력 범죄자입니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두드려 패설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아주 좋은 말이 하나 있지요.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아주 좋은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이야.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야. 그러니까 이제 강력 범죄자를 키우지 않겠다라는 건데, 오히려 이 법이 지금 보면은 악용하는 애들 때문에 강력 범죄자를 키우고 있는 거다. 잠재적 강적 범죄자들을. 물론 걔 중에 개가천선하고 이제 조금 이거 회개해서 조금 바뀌는 애들도 있겠지만, 안 그런 애들도 덜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나 예외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장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천조국을 한번 알아봅시다. 소년법이 있기 때문에 맞아 더 활기차죠. 아주 활기차. 기가 막혀. 아주 그냥 길 가다가 이제 청소년 보이면은 도망가야 될 판이야. 교복 입고 있는 애들 보면 도망가야 될 판이야. 도망가야 됩니다. 내가 걔네들하고 싸워서 내가 더 많이 두드려 맞고 내가 걔네들을 때리면은 걔네들은 미안합니다 하면 끝이고, 나는 걔네들한테 돈 물어주고 법원 가야 되고. 아주 활기찬 아이들을 건드리면 안 돼. 쳐다보면 안 돼. 청소년 근처 30m 이상 다가가면 안 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무서운 질풍노도의 아이들입니다. 지나가는 것만으로 시비 걸 수도 있어요, 진짜로. 요번 사건의 발단도 이거였죠. 자기 남자친구가 걔한테 전화를 했는데 왜 내 남자친구 전화 받았냐 해갖고 애를 빈사 상태를 만들어 놨어요. 눈 한 번 잘못 마주치면은 거의 진짜 요단강 건널 수 있습니다, 진짜로. 눈을 떴는데 갑자기 눈앞에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노를 젓고 있어. 그러면은 조용히 호주머니 뒤져갖고 누가 노잣돈 안 넣어놨나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돼. 눈 잘못 마주치면 큰일 납니다. 천조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뭐만 하면은 미국은 안 그런데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라 그렇다. 한번 진짜 알아봅시다. 선진국을. 다른 나라도 많은데 선진국 한번 살펴봅시다. 레알 선진국, 미국, 아메리카, 천조국. 미국은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다룰까요?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적용되는 종신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이라는 거는 윤종신이 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라는 거죠. 무기징역.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입니다. 가석방이 없는 게 모든 주에 해당하는,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미국은 요거 다 거의 다 아시는 상식이지만 주마다 법이 달라요. 주마다 법이 다르고 주 판사, 주 검사, 그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우리 주에 사형제도가 있다 그러면은 옆에 주로 도망가거나 멕시코로 국경을 넘어서 도망가버리면 처벌을 안 받습니다. 멕시코로 국경을 넘어가 버리면. 그런 거 영화에 많이 나왔죠.
20개 주 정도는 일단 금지를 하고 있다네요. 적어도 반 이상의 주는, 그러니까 20개 주니까 적어도 반 이상 주는 청소년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시행하고 있다네요. 그 중에서 13개 주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최하 연령 10세에서 13세까지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계속 개선돼서 지금 이제 다른 20개, 금지하고 있는 20개 주도 이제 점점점 이제 종신형을 때리는 걸로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찬반이 계속, 이것도 우리나라처럼 찬반이 계속 많아요. 아무리 좀 이게 발달된 나라고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고 하지만 청소년의 일단 이유는, 찬반이 계속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청소년의 뇌 발달상 아직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나는 오히려 조금 이제 그 보호자도 처벌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뇌 발달이 그렇게 안 되면은 그걸 미리 막아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전에? 그런 일 정도까지는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게 계획된 거거나 뭐 그런 거는 조금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밖에서 뭐 하고 댕기는지 물론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먹고 사는 게 바쁘고 뭐 다 그건 알겠지만, 그래도 조금 막아줬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리고 요 이제 소년법이 화두되기 시작한 거는, 물론 이제 빵 터져갖고 지금처럼 막 청와대에 막 청원 올리고 막 이런 거는 솔직히 이제 요번 이제 부산, 이거 나는 걔네들,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걔네들 집이 여기서 걸어가도 10분이면 가요. 그죠? 요즘 포기하는 그게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 포기하는 게 옛날처럼 그래도 너는 뭐 내 자식이다 막 이렇게 막 끌어안는 게 아니라 조금, 아이고 그래 니 잣대로 하세요 이 거지 같은 새끼야, 그러면서 약간 포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 막 학교에서도 막 이제 잡혀갖고 너 부모님 모셔와 그러면은 안 와요. 왜 안 오는데? 나한테 신경 안 써요. 그런 애들도 많고, 까딱 잘못했다가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요거랑 조금 다른 얘기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15살이었나 걔가? 15살인가 16살짜리 애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그것도 이제 칼로 난자를 해가지고, 칼로 난자해서 15방인가? 16방을 이제 자상을 입혀서 죽였는데, 왜 죽였냐? 이유를 물어보니까, 내가 김밥을 사놓고 집에 놔두고 잠시 밖에 나갔다 왔는데 그 김밥을 먹어서 내가 화가 나서 살해했다라고 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요즘 김밥 하나 허락받고 먹어야 돼. 김밥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김밥이 이렇게 무서워요. 김밥 함부로 보지마. 김밥 천국 사실 엄청 무서운데야. 그 무서운 김밥이 그렇게 모여있잖아. 천국이라잖아. 김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김밥 조심하시기 바라고. 요번에 솔직히 뭐 이렇게 이제 사건이 커진 거는 물론 부산 여중생 폭행 때문이겠지만, 그 뒤로 또 많은 폭행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어디? 강릉? 뭐 어디? 뭐 하여튼 밑지방 뭐 할 거 없이 빵빵빵 터지고 있어요. 무슨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무슨 영웅이라도 되는 거 마냥 서로 앞다퉈서 야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자랑하는 듯이, 얘네들이 처벌을 따끔하게 받았으면 과연 그렇게 됐을까? 얘네들이 징역을 진짜 40년 50년, 너는 이제 가석방 없이 40년 50년 가석방 보석 뭐 이런 거 없이 그렇게 받았으면 얘네들이 그걸 당당하게 떠벌렸을까? 야 이 정도는 나도 한다, 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부산에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과연 떠벌릴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딱 보면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뉴스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얘네는 14세 미만이라 소년법의 보호에 의해서 처벌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버리면은 잠깐만, 그럼 쟤네들이 저만큼 때렸으니까 내가 요만큼만 때리면 나는 처벌을 아예 안 받을 수도 있겠네? 라고
악용하는 대가리 안 굴러가는 새끼들이 있고 그런 데는 대가리가 기가 막히게 굴러가는 애들이 있거든 진짜로. 조심히 발언해보는데 소년법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발언 뭐 조심 안 하셔도 됩니다. 발언 뭐 조심 안 하셔도 돼요. 뭐 내 생각을 내가 얘기하는 건데 나도 폐지됐으면 좋겠어. 폐지 아니면은 솔직히 조금 미국처럼 개선이라도 조금 했으면 좋겠어. 조금 강화하는 식으로. 물론 강화할 법이 너무 많아요. 성범죄자, 일단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 요것도 강화해야 되고, 성범죄자에 관한 거 그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뭐냐 그거 쌍방과실에 관한 거, 쌍방과실에 관한 거 그런 것도 좀 강화해야 됩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이 술을 먹고 문을 따고 들어오면 총으로 쏴 죽여도 쌍방으로, 정당방위, 쌍방과실이 아니지, 정당방위, 쌍방과실이 아니구나, 정당방위, 예, 정당방위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많습니다. 약간 그런 것도 조금 그걸 해야 될 것 같아. 저번에도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흉기를 들고 있어서 그 뭐냐 이거 건조대, 빨래 건조대로 때려가지고, 강도가 근데 좀 불쌍하긴 했어요. 뇌사라 그랬나? 뇌사 상태? 뭐라 그랬지? 하여튼 뭐 거기까지 했는데, 이제 심지어는 우리 집에 아무나 남이 기어 들어와갖고 걔를 이제 칼 들고 돈 내놓으라 그러는 걸 제 앞에서 이제 떡하니 잡아놨더니, 얘 이제 그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가 되게 생겼어. 이게 무슨 개 그지 같은 법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쓰레 같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누가 만들었는지 참. 어떤 나라는 들어오면 이러고 있다가 액 하고 들어오면 빵 하면은 악 하면은 미안합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아 우리 집에 저 사람이 칼을 들고 무단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아 무단 가택 침입? 그래서 총을 쐈다고요? 정당방위 이러는 나라도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 빨래 건조대가 무기입니까? 막 이러는 거 봤잖아요. 그 영상 같은 거. 그리고 요 바로 이전에 진짜 조금 이 뉴스는 보면서 개바람 걸렸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짧게 줄여서 캣맘 사건이었죠. 짧게 줄여서 캣맘 사건. 2015년, 지금으로부터 2년, 이제 3년 다 돼가는 사건인데, 2015년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지어주고 있던 50대 여성이 옥상에서,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벽돌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즉사지, 거의 즉사지. 이거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진짜 뚝배기 깨져서 바로 돌아가신 겁니다. 용인 캣맘 사망 사건으로 언급이 되었던 사건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용인 벽돌 살인 사건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엄청 거세게 일었습니다. 불과 이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2015년 10월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 집을 짓던 55세 여성과 29세 남성이 딱 이제 나이대를 얼추 보면은 이제 모자 관계 뭐 요런 거겠죠. 길고양이들을 불쌍해서 집 지어주고 밥하고 물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만들어 주려고 이제 집을 짓고 있다가 화단에서, 그것도 아파트 화단에서 벽돌이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화딱지 나죠. 나 이거 보면서 나 진짜 거짓말 아니고 찾아가서 때려 죽일라 그랬어요. 진짜로 너무 화가 나더라. 이런 걸 참교육 시켜야 돼. 여성은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를 하셨습니다. 여성분은 어머니로 추정되는 그 여성분은 바로 즉사를 하셨고, 아들로 추정되는 남성분은 이제 중상을 입은 그런 사건이죠. 임진년 병월 을축일 남자아이 둘이 싸워 크게 혼냈다. 각각 종아리 50대씩 때렸다. 옛날 성인 현자 말씀인데 틀린 게 하나도 없다. 50대 갖고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 50대로 되겠어? 종아리를 50대씩 때렸다고? 종아리를
내가 볼 때 약간 그 나루토에 나오는 사메하다 이런 걸로 때려야 돼. 막 철 가시 박힌 막 강목 같은 걸로 참교육 시켜야 돼. 종아리가 없어질 때까지 때려야 돼. 마동석형 종아리가 거의 소녀시대 종아리가 될 때까지 때려야 돼. 진짜로. 그래, 원래 지금 우리나라 옛날 동방예의지국이 아닙니다. 착하신 분들인데, 그쵸. 많이 착하신 분들이지. 길에 있는 고양이들 밥까지 다 챙겨주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잡혔냐. 사건 발생 이틀 후, 경찰이 10월 10일이죠. 10월 10일입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가 아파트 단지 4개동 입구에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그리고 관리사무소 등에 전단지를 배포하여서 붙이고 이제 용의자를 추적했고, 그리고 사건 발생 일주일 뒤에 얘네들이 얼마나 숨겨봐야 얼마나 숨기겠습니까? 10월 16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이 용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용의자가 아니고 이제 범인이죠. 확정됐죠. 용의자인 초등학생은 사건 당일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에 올라갔으며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실제로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용의자는 만 9세의 초등학생, 만 9세면은 11살 정도 됐겠네요. 초등학생으로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물론 형사책임 완전 제외 분류자입니다. 곤장으로 엉덩이뼈 깨질 때까지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말 해도 되나? 아니, 너무 잔인한 것 같은데? 그럴 바에 하반신을 잘라버리면 안 됩니까? 이거 너무 심한데? 수위가 너무 심한데? 내가 뱉어놓고 내가 방금 생각하고도 이걸 만약에 내가 뱉어버리면 내가 순식간에 우동사리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으면서도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로 깨끗하게 자르면 안 돼. 뜯어버려야 돼. 그런 것들은 머리를 뜯어버려야 돼. 이걸 뽑아버려야 돼. 대가리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새끼들. 이미 살인범입니다. 이미 살인 미수범들입니다. 이미 살인 미수범이에요. 걔네들은. 어쨌든 일단 요 사건 마무리 짓자면은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거센 논란이 일었습니다. 요때부터 이제 살짝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죠. 한편 경찰은 2015년 11월에 만 9세 초등학생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 초등학생과 함께 있었던 만 11세 학생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만 11세 학생의 경우 벽돌을 던진 것은 아니지만 벽돌 2척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 과실치사상 사건의 공범입니다. 공동정범이 으로 보고 보호 처분을 하기로 했다라고 돼 있는데, 얘네들 처벌을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살짝 알아봅시다. 요거는 제가 조사를 안 했는데, 이마박에 민증 달고 댕기면? 이마박에 민증 달면 오히려 좀 이렇게 될걸? 왜? 만약에 진짜 이마박에 민증 달고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처벌받으니까.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처벌받으니까. 캣맘 사건 처벌 이렇게 치면 나오나? 이게 안 나오네? 처벌 어떻게 됐나요? 일단은 처벌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처벌이 안 나온 거, 처벌을 안 받은 거 같은데. 처벌을 안 받은 것 같은데? 처벌 안 받은 것 같네요. 처벌 안 받은 것 같아. 어서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사건에 화두가 되었던 부산 강릉은 솔직히 아니었죠. 강릉은 아니고 부산 여중생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제가 사는 도시에, 제가 사는 지역에 걸어가면 10분 안에 있는 중학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요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제가 뭐 그렇게 파급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학교 이름이 애시당초에 틴트 발랐냐고? 아니, 틴트는 아니고 이쁘지 색깔. 야, 니 때문에 까먹었잖아. 뭔 말하든지. 뭐냐 이거. 실제로 이제 요 학교에 다니는, 이제 이게 페이스북하고 SNS를 통해서 처음 이제 빵 퍼지게 되면서 학교 이름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상이 다 털려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뭐 데이터를 삭제하고 자료를 삭제하고 할 새도 없이 빵 다 터져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학교 이름이 밝혀지면서 어마어마한 그 학교 학생들이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뭔 개소리야. 잠깐만, 야, 잠깐만 이따가 말 걸어 봐봐. 내가 지금 뭔 말 하려고 자꾸 까먹고 있어. 실제로 그 중학생 애들이 버스를 타려고 그러면 버스 기사가 버스를 안 태우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대요. 택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택시는 말할 것도 없어요. 택시는 그 학교 학생 교복이 보이면은 그냥 지나가 버린대요. 그 학교랑 거리가 조금 먼 애들은 아침에 1시간 반 정도부터 나와가지고 걸어야 돼.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그 학교가 있고 요 바로 위에 이제 남학교, 제가 나온 학교가 있는데 한 500m? 한 500m? 요 걸으면은 학교가 있는데, 내려오면서 그 학교 학생들한테 쓰레기 학교니 뭔 학교니 난리가 나기도 하는데, 사실은 뭐 그 학교에도 뭐 가담한 남자친구가 그 학교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어디까지나 제가 미용실에 머리하러 갔다가 제가 아주머니들하고 수다 떨다가 알아낸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모를걸? 이거 아무도 몰라. BJ 최초야 이거. 아무도 몰라. 왜 나만 알아. 이 독보적인 거야 이거. 이거 유튜브 올리면은 조회수 한 10만 받아야 돼. 진짜 거짓말 아니고. 내가 알아낸 거야 이거는. 이거 내가 털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아줌마들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내가 알아낸 건데, 일단은 사설은 여기까지 집어치우고, 소년법 옛날 한 60년 전에도 이제 화두된 적이 있었는데, 청소년법은 이제 1988년 12월 한 차례 전면 개정과 함께 일부 개정안들이 통과해 소년법 보호하는 연령 범위에도 변화가 생겼다. 한 살 낮추는데 50년 걸린 겁니다. 뉴스에 떴다고? 뭔 뉴스가 떴다고? 뭐가? 나 걔네들 집하고 다 압니다. 걔네들 집하고 다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학교 학생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그 학교 학생이 아니고. 내가, 예? 이런 말까지, 그 미용실 사장님 딸이 그 학교 다닌단 말이야. 얼마나 불쌍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어요. 내가 파급력이 좀 있었다면 그러지 마세요 하고 싶은데 파급력이 없어요. 나는 파급력이 없어. 그냥 앉아서 떠드는 한나 BJ일 뿐. 한나 BJ일 뿐. 친구인데 조금 먼 친구. 나만 알고 있는 거다 그런 거? 진짜로? 어쨌든 뭐 다 그런 말 합디다. 뭐 그 부모의 말을 들어보면은 얘는 원래 착했는데 친구 잘못 만나서 개소리 하고 있네. 지가 나쁜 친구일 뿐이, 지가 나쁜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애초에 말이 안 되고. 한낱 일꾼일 뿐이라고? 일꾼 아니야. 노동자야. 노동자. 뭐 어쨌든 이렇게 소년법의 기준은 한 살 낮추는데 50년 지금까지 뭐 오는데,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께서는 어떻게 할지 되게 궁금합니다. 되게 궁금해요. 되게 궁금하고, 지금 얘가 어디냐, 처벌이 어떻게 됐냐. 여기 있네. 네, 이거
영장 신청이고 한 명만 구속되고 나머지가 불구속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네요. 이건 그거네. 17년 3월에 있었던 일, 초등학생 살인 사건. 아주 잔인하게 죽였던 그런 사건인데, 무기징역이 아닌 20년, 소년법의 최대를 받아서 20년까지만 살 수 있다. 20년 뒤엔 결국 기어 나온다는 소리지. 그래도 20년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진짜로? 안 돼. 돌아가. 판사님한테 받는다고? 안 돼. 돌아가. 안 바꿔줘. 그분이라면 믿을만 합니다. 그분이라면 믿을만해. 한번 맡겨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판결이 나오는 대로 요 사건은 한 번 더 다뤄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사건 맡기로 했다고? 잘 됐네. 영영 돌아갔으면 좋겠다, 걔네들은. 어쨌든 뭐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 소년법과 청소년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짚어보고 경각심을 이끌어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그 작자들이 사는 집 주소가 궁금하시면은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뭐 여기 이제 뭐 더 추가할 내용이나 뭐 제가 좀 모자랐던 점은 댓글이나 뭐 본방에 찾아오셔서 해도 상관없어요. 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에는 이런 좀 무거운 게 아니라 좀 신비롭고 막 우주의 신비 뭐 이런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Check this out, y'all. I like to move it, baby.